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이브레이션 5번째 시간으로 일자두개 시스템의 조화가진에 대한 응답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에 편심이 있으면 그 편심이 회전하면서 진동을 유발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세탁기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물체에 일단 기본적으로 스프링이랑 댐퍼가 달려 있고요. 요 중심부에 작은 편심이 하나 있고, 중심축으로 오메가의 각속도로 요 편심거리 E만큼을 가진 요 편심이 이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질량은 라지 m 빼기 스몰 m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요 편심 질량이 회전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물체가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할 일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F는 MA를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윗방향으로 X만큼 이동을 하면 아랫방향으로 스프링의 복원력이 작용을 하고, 댐퍼도 반대의 방향으로 저항을 합니다. 이때 매스는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이 되고, 그러면 요 중심점에는 지금 편심 질량이 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서 요 두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요 편심 질량을 보면 수평축으로부터 오메가 t로 회전을 했고, 여기에는 작용 반작용이니까 같은 힘이 요 중심부에 이렇게 작용을 하면 이제 힘의 평형이 맞죠. 그러면 요 편심 질량은 x에다가 E 사인 오메가 t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F는 MA식을 세워서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먼저 왼쪽 케이스부터 보면, 이 Y축으로 힘의 평형을 다뤄보면 먼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힘이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힘을 가지고 F는 MA가 되니까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이 x2닷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Y축 방향으로 FV가 작용을 하면 F는 MA로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식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식이 하나 정리가 되고, 오른쪽의 식은 여기가 mx2닷에 마이너스 me 오메가 스퀘어의 사인 오메가 t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1번식과 2번식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거되는 텀들이 이제 있고, 오른쪽에서도 FV는 소거가 되니까 결국에 이 텀만 이제 살아남게 되고요. 식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심이 회전하는
시스템에서 진동을 생각할 때 운동 방정식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유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표준 형태로 한번 다시 만들어 보면 라지 M으로 양변을 나누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개수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제타라는 점성계수 감쇄비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 오메가 n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죠. 네, 이 형태가 이제 진동 운동방정식의 표준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결국 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시스템이 있으면 어떤 힘을 줬을 때 우리가 응답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알고 싶은 건데, 우리가 이 표준 형태에서는 저번에 어떻게 식을 정리했었냐면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를 했고, 이 표준식에서 이 스몰 ft만 따서 인풋으로 넣으면 여기서 전달 함수를 거쳐서 이제 응답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형태가 됐었죠. 그래서 이 기법을 이용하려면 이 우변에 있는 항을 저 형태에 맞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k 오버 m이니까 오메가 n의 스퀘어를 하나 앞에 써주고, 그러면 없던 걸 써줬으니까 역수로 다시 한번 곱해주고, 원래 있던 텀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오메가 n 스퀘어 나왔고, 뒤에서 이 텀은 앞으로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텀을 봤더니 오메가 n 제곱분의 1이죠. 그러면 이 오메가 제곱이랑 묶을 수가 있고,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묶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스몰 ft가 됩니다. 그러면 저 스몰 ft로 시스템을 가진했을 때 전달함수를 거쳐서 이제 xt가 나오는 구조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저 xt라고 하는 응답은 저 스몰 ft가 지금은 이제 정리가 된 형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이제 저게 전달함수를 거쳐서 나오면 매그니튜드가 곱해지고 페이지가 밀리겠죠. 그러면 이 상수 텀들은 그대로 써주고, 이 전달함수의 매그니튜드가 곱해지고 사인 함수의 페이지가 파이만큼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 x 진폭의 이 부분이 이제 매그니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응답이란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이때 파이는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구한 것처럼 m 오버 m의 2에 오메가 오버 오메가 n의 스퀘어에
GJ 오메가의 매그니튜드가 X의 매그니튜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제 진폭의 주파수 변화에 따른 진폭 변화를 이제 알고 싶은 건데, 예전에는 지난 시간에 원래 보면은 요 매그니튜드만 알고 있으면 이제 구할 수가 있었는데, 요번에 편심 회전 시스템을 보면 이제 요 텀까지 이제 같이 들어가 있죠. 요 앞에 텀은 어차피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값이라 그냥 놔두고요. 우리는 이제 요 값을 덩어리로 뭉쳐서 요 값을 관측함으로써 요 x의 이제 진폭의 매그니튜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대로면 우리가 요 가진 시스템에서 요 차트를 이제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 이제는 여기다가 요 텀까지 곱한 값을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진폭을 변화를 이제 따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값을 합쳐서 그려봤더니 이제 이렇게 되더라. 고 여기가 대충 진폭 요 부분이 이제 공진점이 되고요. 여기는 제타가 이렇게 늘어나는 방향이고, 페이즈는 이렇게 변화되겠죠. 제타가 증가하는 방향은 여기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요 주파수 변화에 따라서 G 전달함수의 이제 매그니튜드를 받고, 이제 그때는 1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0으로 떨어지는 이런 쉐입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하모닉 펑션으로 가진했을 때는 이제 밑에 전달함수의 절대값을 가지고 이제 진폭을 결정을 했고, 요 편심이 있는 편심의 회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봤더니 전달함수의 매그니튜드 곱하기 오메가 오버 오메가 n의 스퀘어까지 같이 곱해준 요 값이 중요하니까 요 값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이제 진폭을 변화를 이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이브레이션을 공부를 해보면 이 식들이 다 규격화됐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규격화된 식에 맞게 정리를 해보면 그 시스템에 따라서 필요한 진폭값들이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관심 있는 값들을 그래프로 차트로 그려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다른 시스템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항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